이후에도 같이 뭐 협력 같이 하는 것들이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아테나살로. 네, 그래서 지속가능 엔드 토론 마지막 시간 로컬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총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강연 진행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요거로 한 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매거진 제작할 겁니다. 이제 연사분들 하셨던 것들, 모더레이터 분들이 그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렇게 하고 저희가 매거진 작업 바로 들어갈 거고, 매거진 작업하게 되면 이제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신규 아이템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논의 중이긴 하지만 지금 저도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로컬, 작년까지도 로컬이었고, 근데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기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후를 기반으로도 저희가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가고, 저희가 이렇게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책을 출판을 했는데 오늘 제가 저 책을 선물로 한 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북밖에 없어요. 2북밖에 없는데 제가 책을 선물로 한 권 갖고 와서 그것도 이따가 저희도 추첨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토론을 했고, 이걸로 저희가 매거진을 만들고 매거진으로 우리 이야기를 담을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긴 것보다 두 분의 연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로컬에 대해서 분석하고 한 것도 있는데, 제가 꼭 로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소리를 듣자, 우리가 잘 분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로컬에서는 어떤 이슈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것들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연사로는 소천이 대표님 아니고, 네, 그러면 최남원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시에서 온 최남원이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로컬 커뮤니티 시너지라는 슬로건으로 아산시 도구면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너스라는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성원의 특징은 다 지역에서, 아산시라는 지역에서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가 만든 계기는, 저도 19년도부터 카페랑 케이터링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청년 사업가들, 그다음에 이런 활동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저희가 만나고 자꾸 만나고 그 교류 접점에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의 뭔가 끈끈함이 생기게 됐는데요. 청년 사업가로서 이렇게 특히나 지방에서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제가 뭐 이번에 직원과의 이제 뭐 인사 문제가 있거나 세무 관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겪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사업을 할 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 우리가 좀 이 경쟁을 하기보다는 지역 안에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 라는 모임으로 이제 점점 발전이 되기 시작했고요. 같이 생일도 챙겨주고 축구도 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청년위원회 같은 아산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아산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스터디하는 이런 모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안에서도 공통된 지향점을 가진 청년 대표들이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자주 상담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카페도 가고 하다 보니까 거리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땅콩 빌딩이라도 하나 사서 우리가 사업자 대출을 1억씩 받으면, 그때 당시 뭐 7, 8명이었으니까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산 신안권에서는 벌써 막 15억, 20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3층짜리 조그마한 건물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거를 어떤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사업이 있다. 근데 이게 소멸 위험 지역에서 지역 청년들이 매지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지역 청년을 유출 방지하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의 코워킹 방식으로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저희는 지역 청년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 청년을 가장 아산시에서 낙후된 도보면이라는 곳에 다 기업 이전을 해서 각자의 일도 하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외지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본다는 컨셉으로 지원을 했고요. 너무 감사하게 선정이 되어서 지금 올해가 벌써 3년차입니다. 3년차 마지막인데 3년차 동안 도보면이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잘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9명, 그 다음에 7개의 청년 사업자를 갖고 있고요. 보시면 뭐 디자인 회사도 있고, 간판 회사도 있고, 영상, 사진, YT, 환경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없는 것들이, 그 다음에 지역에 약간 색이 바란 컨텐츠들을 다시 색 입히는 작업들을 잘 할 수가 있고, 시너지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토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 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야기하신 건데요. 작더라도 그 수가 많아지면 서로 많아지고 이어지면 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 말을 모토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비전, 3년간의 비전을 좀 다른 데랑 좀 독특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도구 안에 10개의 청년 기업이 유입되고 30명의 일하는 청년이 바뀌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코워킹 기반 시설이 5개를 갖춰서 누구든지 수도권에 있든 지방에서든 누구든지 도구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들을 갖춰가자라는 것을 비전으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7개의 청년 기업이 본사를 이제 도구로 이전해서 일을 하고 있고 22명의 청년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4개의 코워킹 기반 시설을 구축했고 나머지를 차근차근 채워갈 생각입니다. 뭐 저희는 어쨌건 지역에 살아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수익 사업으로 공간 리노베이션해서 이런 수익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행사를 기획하거나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외지 청년들이 와서 이 안에서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리브랜딩하는 로컬 콘텐츠 개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 모를 때 이제 도구에 와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방에 가면 공간을 되게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딱 둘러봤을 때 자연도 매우 이쁘고 유휴 공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게 편견이었더라고요. 지역 사람은 일단 지역민이 아닌 사람에게 공간을 잘 주지 않아요. 저희가 새로 유입됐을 때 외지 청년들이 왔을 때 의심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비어있어도 거기 임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비싼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여기 공간이 뭐 다음 사에 나오겠지만 엄청 이렇게 이거 그나마 저희가 깨끗이 칠한 건데 엄청 지저분한 공간인데 30평인데 70만 원에 달라고 했어요. 월세를. 아무것도 페어이고. 근데 저희가 계속 관계 맺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50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됐고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저희가 셀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3시에 오는 분, 저녁 6시에 오는 분, 하루를 빼서 아침부터 공사하는, 그래서 이 조그만 30평짜리 공간을 완성하는데 좀 오랜 시간,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근데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년차에 저희가 도보에 처음 유입됐을 때 이 공간을 코워킹 스페이스로 썼고요. 지금은 새로 코워킹 스페이스를 좀 조성해서 여기는 지역살이 청년들이 이렇게 교류하고 교육하고 지역에 왔을 때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맨 왼쪽에 지저분했던 공간들이 청년들이 일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로 됐습니다. 두 번째 공간이 이제 상주 기업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아산시 도보면의 보건지소 자리였다가 꽤 많은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공간을 저희가 거꾸로 이제 시한테 제안을 했죠. 저희가 1년 동안 지역사를 이렇게 일을 했는데 회사를 여기로 옮기고 싶다는 수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이 공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청 과장님이 저희의 미션을 되게 좋게 봐가지고 시기까지 매칭을 해주셔서 리브레이까지 해서 여기
현재 4개의 청년 기업이 11명의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공간에 이렇게 비어있던 이런 공간들이 왼쪽 워킹 스페이스로 구성되어서 청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공간과 비슷하게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유휴 공간, 지역에 되게 유휴 공간이 많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도 코비디올이라는 컨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연이 중단되면서 이걸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이곳에 왔었을 때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이 공연장은 계속 운영을 했는데, 공연을 보러 오시는 가족분들이 이제 밖에서 춥고 더우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류하고 코워킹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제로웨이스트 컨셉으로 아까 소개했던 저희 구성원 중에 환경 컨텐츠를 운영하는 온양실험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제로웨이스트 샵은 거기서 운영하고 카페는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과거에 이렇게 있던 공간을 좀 깔끔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린색으로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더지하우스라는 코리빙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사회를 1년차에 운영할 때 자체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모텔이나 콘도를 빌려가지고 청년들의 숙소로 사용을 했는데요. 1년 숙박비가 1,2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낭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시골에서 거의 빈집이 나오는 경우가 살던 할머니나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빈집이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장님이 추천해 주신 공간을, 이 공간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빌라 건물인데요. 여기를 저희가 3천만 원에 잘 매입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서 지역살이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지역살이 프로그램이 끝나도 조금 더 머물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한 달 살이를 운영했었어요. 근데 한 달이라는 공간 시간을 청년들이 몰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되게 힘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도 한 달 살이를 운영하면서 매우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참여자들이랑도 마찰이나 트러블 같은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특별한 미션 없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우리 함께 지내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좀 개편을 했습니다. 취향살이라는 컨텐츠를 가졌고요. 요즘에 로컬에서의 굉장한 중요한 키워드가 취향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되게 응집력이 생기는데, 저희도 그래서 새로운 거를 탐험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제로웨이스트를 좀 지향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사진을 좋아하는 친구들, 영상을 좋아하는 친구들, 키워드를 조금 취향 키워드를 잡아서 저희 운영자에서도 이 취향을 가진 친구가 직접 기획자로 참여해서 그 친구들과 같이 커뮤니티하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관계 인구가 되게 많이 빠르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취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 사진이라는 주제로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제로웨이스트라는 주제로 만나게 돼서 좋은 관계, 그 다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인으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컬 컨텐츠 개발을 하는 데에도 많이 힘을 쏟았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합쳤을 때 기획과 대행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장르가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도고 폐역에서 옛날에 5일장을 조금 리브랜딩한 약간 공연과 플리마켓을 결합한 프로그램 도고온천장을 22년도에 무려 7번이나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계속 이걸 운영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지만 뭔가가 도고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걸 계속 하니까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나 관광재단,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저희랑 협업하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가장 큰 아웃풋은 이 파라다이스라는 그 대기업이 도구에 들어와 있어요. 대기업에서 먼저 저희와 재밌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작년에도 기획했고 올해도 기획을 해서
저희가 힘을 합치니까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생긴다는 그 시너지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고에 굉장히 어린이들이 귀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도고에 많은 어르신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가 될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나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좀 재미있는 해커톤을 하고 싶다고 해서 캠핑과 결합한 해커톤, 캠핑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모으고 또 제안하고 하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캠핑 투어를 운영하기도 하고 아산시 청년의 날 축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행사 영역도 부가적인 수익으로서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3년 동안은 4개의 아웃풋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청년이든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오면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인프라 기반을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인구, 지역의 다양한 협력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결과물을 내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청년말 3년 이후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자, 4가지 목적을 세웠는데요. 순환까지는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 오고 있고요. 한 달 지역살이의 딱딱한 분위기를 취향살이로 바꿈으로써 많은 관계인구가 생겼고요. 이러한 로컬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먼저 협업 제안이 와서 지금은 오늘도 이제 성남시 청소년 재단이랑 MOU를 체결하고 왔어요. 성남시에 있는 도시잖아요. 도시에 있는 청년 교류단들이 도고라는 로컬 지역에 와서 같이 교류하고 이 안에서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걸 하기로 했고요. 저희랑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순천향대학교가 있어요.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걸리는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에서도 창업학과와 로컬을 결합한 로컬 창업 캠프라든가 그다음에 이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킨 교과과정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현장형 로컬 캠퍼스를 만들고 싶다. 로컬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현장 캠퍼스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저희의 향후 추진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도고면에 대해서 잘 몰랐고 도고라는 곳을 네이버나 유튜브에 치면 일본 도고에도 온천이 있더라고요. 일본 도고 온천이 더 많이 뜨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고를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기록한 활동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가족 단위, 어린이 가족 단위들이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에요. 서울청년대학과 연계해서 수도권의 이제 유학생들과 힐링 캠프, 여행 캠프도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는 제천에 있는 간대학교라는 대안학교고요. 대안학교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로컬에서도 이런 삶이 있다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현장 견학을 오기도 하고 이 중에 한 명은 저희 실질적으로 3주 동안 교육과정 중에 원하는 기관에서 3주 동안 인턴십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3주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사회도 참여를 하고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대안적인 삶도 살아보기도 했고 이제 차관님하고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는 도구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도구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에서 저희가 작은 임팩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면대기라는 어떤 보호막 안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당장에 11월부터는 저희가 자립해서 저희 스스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3년 동안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산시에서 유일하게 지역 내에 관광지가 5개나 유치해 있고 아직까지는 도구 온천이라는 인지도가 40,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인지도가 남아있고 추억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2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광역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약점, 콘텐츠가 너무 노화되거나 지역 인지도가 높거나 젊은 인구들이 유치되는 약점을 보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내년에 이거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마을이 하나의 호텔이 되는 마을 호텔 사업을 운영을 할 거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은 마을 내 빈집들을 리스트업하고 그거에 대한 가격이나 수요주나 등기 같은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달에는 빈집 하나를 매입해서 지금 숙박 공간으로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빈집을 발굴하고 그것들 비즈니스 가치, 그다음 지역 가치를 이 빈 공간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숙박 공간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연결하고 크리에이터 공간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지역 상점들과 연결해서 지금 보통 서울에 있는 호텔들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있잖아요. 1층에 프론트가 있고 2층에 뭐 레스토랑이 있고 3층에 뭐 헬스장에 있는 목욕탕이 있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뭐 객실이 있고 옥상 라운지가 있고 이런 형태인데요. 이걸 넘어뜨린 형태를 이제 마을 호텔이라고 수평적 호텔이라고 하는데 각 빈집을 리노베이션하는 데가 각 그 집의 특성을 담은 숙박 공간이 되고 저희가 도고의 관광지 5군데랑 다 MOU 체결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온천, 도고가 제일 유명한데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광지로 이어질 수 있게 그리고 도고 안에 있는 청년 크리에이터 공간들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지역 상생이 되는 관광지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간이에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빈집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집이 요즘에 촌캉스라고 해서 시골에 이렇게 하는 게 또 트렌드예요. 근데 저희는 거기 한 발짝 더 나가서 동떨어진 촌이 아니라 마을 한복판에 있는 빈집에 매입해서 마을을 경험할 수 있는 빈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을 회관이거든요. 마을 한복판에 있는 곳에서 내가 1박 2일 동안 뭐 2박 3일 동안은 마을의 주민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숙박 공간, 관광지, 온천, 목욕탕, 체험 공간, 렌탈샵, 마을 상점이 각각 공간에 흩어져서 이것들을 찾아가고 경험하는 그런 형태의 여행 콘텐츠,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소멸을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오너스라는 조직의 하나의 역할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3년 차인데 3년 동안 관계배제 사람들의 조직들을 그려보니까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산시에 있는 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과 밤 10시, 11시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선진지 답사를 갖고 그렇게 행정과 가까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어가서 또 다른 공모사업에 도전을 같이 하게 되고 서로를 알다 보니까 서로의 애로사업, 행정이랑 일할 때는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구나, 청년이랑 일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호흡이 점점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청년마을을 운영하면서 다른 로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표님들과도 서로 나누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로컬에 살 때 이런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마을에 들어갔을 때도 주변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 저희가 신원인데 신원리의 이장님이 상당히 세다고 얘기하셨어요. 술 먹으면 다 깨부실 수도 있고 소문으로 막 전과도 있고 막 이런 소문이 들어서 저희가 처음 미팅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정말 친해지니까 아우야 하면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빈집만 나오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이 빈집 얼마에 나왔는데 니네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뭔가 천군만마 같은 팁을 얻었고요. 지역 식당도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별 반응이 없었지만 지금에는 뭐 저희가 지역살이 할 때 프로그램 할 때 막 단체도 데리고 가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도 더 주시고 단체 언제 또 데리고 오나라는 좋은 관계. 그 다음에 뭐 저희 일 끝나고 치맥 먹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계산도 해주시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지역 소멸을 청년들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 브릿지 역할을 해서 행정의 강점을 또 연결하고 청년 기업의 강점을 연결하고 지역 자원, 지역민의 강점을 연결해서 그것들을 좀 대안적인 방법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9개의 청년들이 만드는 소다 연강비였는데요. 지금은 그 전에 행정이나 또 다른 청년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다 연강비를 만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지드님이랑 저거 사업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진행했던 이런 것들 저기도 같이 하면 되겠는데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협력 체접이 진짜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거를 딱 보면서 작더라도 많아지고 이어지면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로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가 또 청량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소철원 대표님을 좀 모셨습니다. 지금 뒤에 이제 선물도 이제 굿즈도 이제 갖고 이렇게 오셨는데 또 어떤 멋진 또 로컬 활동을 하실지 한번 박수로 한번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양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양? 와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저는 청양에 정착한 지 이제 3년차 창업가 어쩌다 로컬의 수철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두 분 초라한 마음입니다. 앞선 최나온 대표님, 저는 제가 먼저로 알고 있었는데 순서가 어떻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초라하고요. 네. 아산은 이제 청양 사람인 저의 분한테 굉장한 도시고 사람도 많고 이런데 청양은 인구가 3만이 안 되는 이제 정말 시골 중에도 좀 시골인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어쩌다가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고요. 일단은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30년 가까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청년이고요. 서울에서도 저는 한 가지 일을 굉장히 오래 원래 본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뭐를 했었냐면 원래는 그 전에 이런 질문이 조금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시골에 살게 된 약간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어서 한번 이렇게 꺼내 봤었어요. 네, 제가 일을 굉장히 한 가지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계기에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계속 있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저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제가 서울에서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거 혹시 맞추시면 굿즈 선택권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그러면 제가 가지고 굿즈 선택권을 좀 드릴 수도. 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몰라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려요. 네네. IT 기업의 개발자. 오,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 네. 패셔너를 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바리스타 느낌이죠. 감사합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 네. 요즘은 홈프로텍터라고 부르는데 혹시 백수. 굉장히 한 가지로. 네. 아쉽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체능입니다. 개그맨?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체육. 네. 체육인데 뭐였을까요? 저요. 네. 재활치료. 아닙니다. 트레이너.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아니스트. 아닙니다. 뒤에 다 흔들어. 체육. 거의 다 온 것 같아. 체육 교사.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기는 했어요. 수영 강사. 어떤 거였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네. 태권도 선수. 정답입니다. 리더님은 참으세요. 맞는 게 없어요. 네, 저는 8살 때 태권도를 시작했고요. 학창 시절 내내 선수로 활동하다가 28까지 제가 시작한 도장에서 그러니까 한 도장이 20년을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나고 자란 곳에서 한 가지 일을 계속하면서 살았었고 28살에 그만뒀는데요. 계기는 이 일밖에 못 해본 사람인 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바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때 28에 굉장히 일찍 사범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도 금방 쌓여서 관장님이 또 저는 제자였잖아요. 8살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관장님이 제가 28살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야 내가 이관을 좀 차려줄 테니까 운영해봐라라는 제안이 28살 때 일찍 들어왔어요. 사실 사범의 목표는 그런 도장을 차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제안을 받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이것밖에 나는 그러면 내가 이제 도장 갖는다 평생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해서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40살에 망해버렸어요. 도장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저는 40살에 경력이 단절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나라는 사람은 막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도 많았고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래 했지만 그런 것들을 나는 경험해보지 않고 이 일을 뛰어들기에는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좀 더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 그만뒀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처음 질문에 따라서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청개구리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만두는데 이왕 그만둘 거면 일만 그만두지 말자. 좀 도전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 그만두고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도 이별을 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뭐 이걸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결국 이별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집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본가에서도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 1년살이를 했고요. 짐 싸들고 나가서.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 목표는 하나였어요. 내가 가장 안 해본 것 그리고 가장 못할 것 같은 걸 좀 해보자. 여기에 사는 동안. 그런 도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했던 도전 첫 번째는 또래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거였어요. 저는 사범을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제가 상대했던 사람은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이었지 또래랑 얘기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또래들과 청년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 파티 스텝으로 이제 막 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막 매일 40명, 50명이 되는 파티 장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좀 마인드가 좀 많이 열렸어요. 좀 되게 폐쇄적인 사람이었고 좀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만 좀 이렇게 지키려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장점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마인드를 열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옷 파는 옷가게에서 옷도 팔아봤어요. 중국인들 대상. 중국어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막 그냥 옷에 갖다 대면서 막 그런 것들 사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믿기 어려우실지 네.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도 막 해보면서 해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SNS도 그때 처음 해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사실 이 사범은 옷이 필요가 없어요. 신발도 필요가 없는 직업입니다. 왼발이잖아요. 네, 도복만 입으면 되겠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막 이런 여행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놀아본 게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군대 휴가 나와도 태권도로 달려갔던 사람 그냥 일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노는 게 재밌었다니 28에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옷도 막 사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NS도 막 해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좀 활동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살이를 잘 마치고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다행히 이 태권도 사범이라는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이 제 나름은 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좀 생각보다 내가 그래도 막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은 아니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깨닫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제가 일했었던 관장님께서 다시 저를 받아주셨어요. 제 1년의 방황을 잘 이해해 주셨고 그래 다시 해보자 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서정현 혹시 뭔지 아시나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오, 네 맞습니다. 요 선택권을 네 코로나가 이제 제가 2월 5일에 이제 서울의 확진자였는데요. 제가 1월 20며칠에 이제 도장에 첫 출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주도 안 돼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학원가는 특히 태권도 이런 거는 완전 그냥 전멸이었어요. 아예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쉽게 말해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신나게 놀고 막 이렇게 해서 돈도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제 쿠팡 물류 일을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물류 해보신 분? 네. 전 처음 해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게 뭐냐면요. 쿠팡이 진짜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서 뭐 이렇게 해서 싸서 가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굉장히 편합니다. 일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일을 하는 게 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올라오는 박스를 이렇게 포장 이모한테 드리는 그런 일들을 막 했었는데 이거를 막 하면 사실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이런 일은 월 1,000만 원 줘도 못하겠다. 나는 진짜 죽었다 깨도 왜냐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기계의 부품이 되는 듯한 느낌이 막 들었어요. 나라는 주체성이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죽으면 바로 그냥 다음 부품으로 갈아 끼우면 이 공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중요도가 없는 약간 그런데 환경에서 나는 일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업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시기에 코로나는 도저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내가 다시 한번 좀 도전하라는 어떤 그런 계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고 심지어 고향도 서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도 서울에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막 시골에 내려가는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기도 했었고 그래서 나는 고향이 없으니까 좀 내가 직접 살만한 고향을 내가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2021년이고요. 내가 고향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살 시골을 한번 직접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청년마을이 그때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됐었던 해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2곳을 이렇게 했었고 저는 이 중에 5곳을 지원해서 다 선정이 됐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강릉이랑 영덕이랑 부산이랑 청양이랑 거제 이렇게 있어요. 좀 혹시 청양 빼고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다가 맞습니다. 제가 제주 살 때 이 시골바다에 이제 제가 대문을 딱 열면 방파제 치는 파도가 이렇게 잘 있는 데서 아침에 눈 뜨면 런닝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라 아, 나 바다에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제가 어디를 선택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청양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청양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말할까 그 아까 처음하고 비슷한데 좀 청개구리 심보가 또 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청양이 됐는데 청양을 넣은 것도 나머지는 다 어딘지 알겠는 거예요. 가본 곳도 많고. 근데 이거 청양 제 서울 사람인 제 시선에는 미지의 세계 같은 곳이었어요. 청양이라는 곳이 어디지? 여기가 지명이었어? 청양고추의 청양인가? 그래서 대구 한번 가봤어요. 청양. 제가 직접 차 끌고 한번 가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본 청양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름 제주에서 나는 시골이 좋다 하면서 살았던 시골은 시골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시골. 네, 진정한 시골이 이거 청양이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아 내가 만약에 뭔가 도전을 해본다면 제일 어려운 곳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제일 진짜 시골 같은 곳에서 한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청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청양은 이렇게 한 달 살이를 지원해줬었고 한 달 창업이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직접 점포 4곳을 이제 팀별로 나눠서 운영해보는 프로젝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운영을 했고 굉장히 재밌게 팀원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살이가 끝날 때 저한테 선택지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청년마을을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님께서 같이 일을 해보지 않을래라는 스카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한 달 살아봤으니까 다른 좀 시골을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선택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한 달 살이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거 내가 기획해서 운영해보면 뭔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지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창업을 해보는 선택 이렇게 3가지
선택지들이 있었고 저는 마찬가지로 3번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청개구리 같은 식으로 뭐 어때? 약간 이거 하는 건 이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창업을 도전한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곤도 말고는 해본 게 없었던 사람이고 특히 지역에서 시골에서 내가 어떤 가진 전문적인 분야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뭐 디자인을 할 줄도 몰랐고 경영을 할 줄도 몰랐고 어떤 뭐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적인 능력도 없었고 다만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도전 의식 정도만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나름의 몇 가지 조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도 이왕에 하는 거 도전을 하려면 그래도 제대로 해봐야 되니까 몇 가지 전략을 좀 세우면서 했고 그중에 첫 번째가 팀원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일과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저는 분명하다는 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려면 내가 못하는 것들을 받침해줄 팀원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팀원들을 모으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런 팀원들과 함께 어쩌다 로컬이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쩌다가 로컬을 창업한 청년들이고 이 청년 전부 다 청량의 연구가 없고 도시에서 저와 함께 이제 오게 된 청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중에 첫 번째는 어쩌다민가 국회 육성 프로젝트였는데요. 제가 이 한 달 살이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었던 키워드가 국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범일 때 제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시인이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뮤지션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골에서 해볼 수 있는 투어가 있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총 3기수로 진행을 했고 지원자가 적지 않게 들어와서 재미있게 잘 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렇게 국회들이 직접 이제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이제 다 본업들이 있지만 여기 시골에서 한번 국회로 직접 기획을 해보고 살아보는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D들은 영상들도 만들어보고 파티셰들은 이런 요리 개발 같은 것들도 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투어들의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생겨났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고 또 창업하고 싶다는 청년, 이제 청양엔 일식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이시죠? 물론 저도 서울 사람이고 본가가 지금 서울이지만 네, 이게 사실 시골에 살면 참 힘들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 일식집, 덮밥집. 저는 라멘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청년들한테 라멘집 좀 해봐. 이름 제가 지었거든요. 어쩔 라멘. 그때 어쩔 TV 한창 막 이런 게 있을 때 어쩔 라멘 해봐 이러는데 굉장히 성공리에 잘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창업을 할 때 중요한 건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처럼 이제 연고가 없이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은 전혀 뭔가 인프라라든지 아닌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스며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청양 관광들의 PD님의 소개로 이렇게 청양에 있는 이제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팜 탈출을 기획해보는 일, 그 다음에 요리전공자랑 같이 해서 영상 편집을 해서 구기자 밀전병 UCC 대회 같은 것들도 공모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노래자랑을 기획해서 운영해보는 일들 같은 것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운영했었던 카페도 반년 전부터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도 프로젝트성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표고버섯이거든요. 표고버섯이 이제 배지 표고버섯, 원목 표고버섯이 나뉘는데 원목 표고버섯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못난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못난이 표고버섯과 생표고버섯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5대5. 오, 어떻게 아세요? 반반이지. 전 선물을 노린 게 아닙니다. 버섯을 노렸죠. 다 혹시 발표자를 미리 다 이렇게 이 표고버섯이 5대5인 거예요. 근데 이 표고버섯이 웃긴 게 못난이는 생으로를 못 팔아요. 무조건 말려야 된대요. 네, 그러면 무조건 건으로 해서 칩으로 만들거나 갈아서 분말로 만들고 그러면 사실 상품성이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시골에서 그래서 이거 한번 못난이를 생으로 팔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그 스토리를 동화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표고버섯, 작은 표고버섯, 찢어진 표고버섯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기버섯 삼형제 데모험으로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서울에 있는 이제 젊은 어머니들, 아이를 둔 어머님들이 직접 같이 아이랑 동화책을 읽어보고 레시피 카드를 보고 직접 이 버섯으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게 스토리도 좋고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뭐 창업가가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동화책을 만드는 일은 정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인증받아야 될 것도 많고 막 안정 검사 받아야 되고 이거 정말.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프로젝트는 청양에도 대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요. 충남도립대학교라고. 근데 시골 이제 그 도립대학교 쪽에서 밥을 먹고 학교하는 길에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밤에. 근데 거리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진짜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둡지? 여러분 근데 시골길 어둡잖아요. 왜 어두운지 아세요? 빛이 없어서. 네? 가로등이 없어서? 건물 불빛이 없어서. 건물 불빛이 없어서? 네, 건물이 없어서? 네. 다 아닙니다. 다들 뭐냐? 일찍 잤어요. 아, 아닙니다. 왜 없냐면 가로등이 있어도 안 켜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안 돼? 사람이 안 돼? 아니, 저는 돈이 없어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빛을 가지면 농작물이 성장을 방해해요. 그래서 논밭에는 있는 가로등도 다 끈대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대학교에서 하굣길이 어두컴컴한데 논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컴컴한 데를 이제 대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그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거를 그러면은 바꿔야겠다라는 프로젝트성 해서 안전하길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가는 길에 태양광 센서 등을 달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스며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이제 투어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 청양이라는 곳은 좀 시골 중에 시골인지라 제가 느꼈을 때 인근 다른 로컬들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늦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막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어떤 그런 인구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막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케이스였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정착하는 프로세스가 너무나 구축이 안 돼 있었고 뭐 일자리부터 주거, 복지 뭐 전부 다 아직 조금 미흡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그러면은 청년들을 데려오기 위해선 그러한 준비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일을 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어 기획 잘해서 운영했었던 것들을 군에서도 좋게 봐주시고 도에서도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투어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청양은 청양 고추가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청양 고추를 활용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고추빵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계기가 뭐였냐면 충북 담양 아시나요? 거기는 이제 특산물이 마늘이거든요. 근데 온통 마늘이에요. 거기는 가면 가로등이 이렇게 마늘이고 마늘 거리, 마늘 떡갈비, 마늘 한정식 다 마늘이에요. 팀원들이랑 한번 거기를 갔다가 팀원 한 명이 거기에 이제 육쪽 마늘빵이 거기 지역 특산 빵이래요. 근데 이걸 꼭 여기 왔으면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빵 안 좋아하고 줄 서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마 남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차 있을 테니까 갔다 와. 근데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부터 생각했어요. 그 빵이 뭐라고 1시간을 줄 서서 사? 내가 만들어야겠다. 청양이 없잖아. 내가 그래서 얘들아 청양고추로 우리 빵 만들자. 똑같이 해서 그래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뭐 포스터 디자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굿즈 제작 같은 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농가 이제 알게 되면서 농가 홍보 영상 같은 거 만드는 일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저희 고추빵 매장을 준비했는데요.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저희가 작년 8월에 이 상가를 임대했어요. 300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시죠? 쌉니다. 근데 굉장히 작아요. 이게 봤을 때 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면 홀이 없어요. 포장만 가능한 형태입니다. 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저희가 8월에 했는데 오픈을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왜냐면 셀프로 다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여기 이제 최나원 대표님도 셀프로 해보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저희가 오픈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확장을 하든 뭔가 다시 한다면 빚을 져서라도 셀프로 하지 않는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페인트 칠 다 저희가 하고
다 저희가 진짜 바닥에 타일도 저희가 다 깔면서 그렇게 아무튼 매장 오픈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진짜 청양고추 같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냥 대충 그냥 말만 청양고추 해가지고 그냥 주물팬에 찍어 누르는 그런 특산 빵이 아니라 제대로 제빵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빵들을 좀 팔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선물 세트로 구성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오픈을 했고 올해가 6월인데 이미 매출이 8천만 원이 되었어요.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 계속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홀이 없는 매장에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뉴스나 기사에 혹은 방송 촬영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픈하기 전날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청개구리고 무모한 도전들을 계속했지만 청양이라는 곳이 여러분 혹시 관광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양이 없잖아요. 청양고추 사러 청양 가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오픈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 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었던 비결은 청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양고추 빵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타 지역에서는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 빵들이 많았고 저는 사실 가장 열악한 곳으로 도전을 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없는 이점을 얻게 되었던 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청양에서 청양고추빵을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시골이어서 오히려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사실 이 고추빵을 준비할 때 저희의 목표는 투어를 막 하면은 이제 청년들이 특히 도시에 있었던 청년들이 남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남길 수 있는 콘텐츠가 없었어요. 저희 회사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 청년들을 그냥 그럼 남아서 알아서 살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였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이라도 해결을 해줄 수 있었던 건 저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가 필요했다라는 게 일단 가장 먼저였었고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이러한 매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매장을 통해 현재 매장에 이미 3명에서 4명 정도의 저희 팀원들과 함께 구할 수 있었던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케이스는 서울에서 정말 이제 가장 좀 인구가 적은 청양으로 도전하게 된 케이스에서 제가 본 청양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에서의 저는 어떻게 보면 경쟁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태권도 사범이었지만 요즘에 서울에서 태권도는 2층 위에 3층에 태권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층을 놓고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곳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았었던 그리고 그 경쟁이라는 게 물론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창업해 보니까 그런 경쟁이 확실히 낮다. 그러니까 너무나 낮은 난이도로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래서 경쟁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개발에 쏟을 수 있더라라는 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마을하고 연계해서 이제 투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넣은 게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농촌 콘테스트라고 이제 그 농촌에서 창업가 그 다음에 마을 주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발표 콘테스트를 하는데 나갔었는데 그래서 한 마을에서 그 마을의 목적이 웰다잉이래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목표가 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청년들은 다 떠나갔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마을에서 죽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좀 너무 이렇게 감명받고 또 반성도 많이 했어요. 나는 열심히 살 생각만 했지 특히 나는 시골에서 좀 플레이하는 창업가로서 내가 진짜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내가 청년으로서 좀 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성들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요즘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까치네 마을이라는 곳에서 주민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생산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추만원 대표님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선배님이시고 또 워낙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저희 다음으로 계속 청양에도 좀 더 이런 창업가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그다음에 좀 저희와 같이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근본적인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편의점도 없고, 혹은 이제 위급할 때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분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모집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앞으로 추진하면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저는 최종적으로는 전 서울 사람이라고 이제는 못할 것 같은데 3년이나 시골에 있어가지고 좀 서울하고 이제 시골의 어떤 경계를 좀 허물 수 있는 일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시골에서 문제는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부분이나 해결할 수 있는 창업가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개구이셨네요. 일단 너무 좋은 강연 해주신 두 분께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으면서 Q&A 시간을 지금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표님 이제 앞쪽으로 오시고 제가 이쪽으로 하면서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항상 이렇게 앉으면 맨 처음에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하는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더지 하우스? 두더지 굴맞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두더지를 모티브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끔씩 듣는 질문인데요. 답변하기 애매한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도더지라는 캐릭터를 브랜딩을 어쩌다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저희는 처음에 뭐 SNS나 이런 마케팅 했을 때 도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고가 쪽파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가로등을 키지 않거든요. 쪽파가 잘 자라라고. 쪽파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봤는데 너무 개갈이 안 나더라고요. 이걸로 막 브랜딩하기 어렵겠다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주민들이 약간 안 좋은 거예요. 여기저기 왜 이렇게 파헤치고 다니냐, 너네가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구석구석 튀어나오냐, 뭐하는 애들이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고 하고 뭘 파헤치냐고 하는데 그 의미 약간 두더지랑 어울리지 않나? 그래서 저희 디자인 하는 분이 두더지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도더지라는 의미도 없었어요. 그냥 되게 형태만 있는 두더지였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분들이 자꾸 좋아해 주시고, 저희를 보고 자꾸 두더지들 걔네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두더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자. 도고에 출몰한 두더지 해서 도더지라는 캐릭터로 저희가 브랜딩을 했고, 지금 좀 색칠도 하고 좀 입체감 있게 만들어서 도더지 브랜딩 많이 하고, 저희 뭐 결과 보고집이나 단체 티나 아니면 뭐 굿즈나 그립톡 같은 것도 계속 도더지라는 캐릭터 플레이를 통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뭐 제가 여기 넣진 않았지만 저랑 좀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중에 저희 두고온천 그 인스타를 보시면은 두더지가 굉장히 나와 있는데, 이제 저랑 좀 닮았다고 하셔서 그 카카오 김범수 저는 그런 걸로 홍보를 할까. 뭔가 좀 이야기 들으니 여기저기 파고 헤치고 이제 이런 게 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뭐 같이 최영원 선생님 뭐 원래 그 아사 분이셨습니까? 다른 데서 오신 거예요? 저는 원래 아산이고요. 예. 아산의 제일 서쪽이 도구고요. 예. 제일 동쪽에 있는 대방에 살았었어요. 서초는 고추빵 가격이 어떻게 되죠? 고추빵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고추. 빵 가격이요? 중요해요. 하나에 3,400원이고요. 이렇게 4개를 세트로 소스까지 해서 선물 세트로 하면 14,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어떤 맛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이게 맛이 3가지인데, 그 오리지널 로제 치즈, 그 다음에 크림 치즈, 그 다음에 그 오코노미 계란빵, 청양고추 땡초 계란빵하고
찹쌀 고추밥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2개가 있는데 저는 로제 치즈가 로제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드셔보셔야 합니다. 청개구리인데 어제 좋아하시고. 네. 저는 느낀 점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먼저 느낀 점 먼저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이렇게 조금 듣다가 이제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게 떠올랐어요. 그 국가의 3요소가 영토랑 국민 주권인데 이거를 딱 들으면서 사실 아산에서도 청양에서도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다 가지고 가시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로컬을 부흥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만의 국가를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오버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뭐가 그렇게 다른가? 영토 있고 거기 사는 국민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인구를 또 가지고 계시고 그게 이제 주권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로컬이 아니라 국가를 만든 만큼 또 많은 힘드신 것들도 있었을 거고 또 그만큼 존경의 의미를 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은 그 약간 두 분께서 아산이랑 청양에서 시도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못하셨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런 게 궁금했고 만약 아산에 청양에 아니면 아산 청양을 떠나서 로컬의 이제 전문가시니까 로컬에 만약 임팩트 자본이 유입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해보고 싶으신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뭐 돈이 많은 분들이 뭐 저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코워킹 스페이스를 좀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가 상주 기업이 있는 데가 4개가 꽉 찼어요. 그 간간히 이렇게 문의가 오거든요. 여기에 자기가 사업자를 내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연결을 시켜줄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유한 곳이 이미 꽉 찼습니다라고 했을 때 좀 너무 아쉽고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 그 안에 또 스타트업이나 또 산업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지역의 가능성, 그 사람 자체가 저는 큰 뭔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근데 저희가 사업적으로 운영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금은 많이 드는데 그 청년들 저희 그 도더지구리라는 공간이 한 공간 그 4인실 쓰는데 2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관리비 따라 안 받고 그냥 20만 원 받는 거. 그냥 유지만 되거든요. 본전인데 뭐 50만 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사고 또 리모델링 하는데 수억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뭐 아산 안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음식도 있는데 5개의 그런 로고를 크게 그려도 되니까 좀 청년들이 이 안에서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최명원 대표님하고 이제 아산 바로 한 이쯤에 청양이 있죠. 네, 굉장히 가깝고 또 자주 이제 어디 이렇게 하면은 뵀는데 청양은 애초에 크리에이터 자체가 없어요. 창업가 자체가 굉장히 없고 시골 중에 시골인지라 그래서 저는 뭔가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뜻을 품은 이런 청년 창업가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같이 그러면 좀 으쌰으쌰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최명원 대표님 지금 너무 이제 그렇게 하는 그림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막 아 청양에도 이렇게 많은 좀 크리에이터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또 저희가 고추빵 매장 오픈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은 잘 되고 있고 좀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없네 동떨어진 곳에 이렇게 덩그러니 매장이 있다 보니까 아 뭔가 이걸 시너지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해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또 시골을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것들이 이제 상권하고 생활권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마을의 청년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인프라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축소되고 삭제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좀 몰락해 가고 있는 과정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투자나 아니면 제가 그냥 돈이 왕창 있다면 좀 이렇게 그 요즘에 서울은 막 뭐 어디 가면 무슨 단길 막 이런 것처럼 청양에 약간 이 청양고추를 활용한 칠리 단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그래서 뭐 여기 매운 빵집 여기는 매운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리를 조성하면 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꿈에 부푼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었냐면 저는 그 임팩트 투자사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의 레이어로 나가거든요.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글로벌, 두 번째는 이제 서울 경기라고 불리는 내셔널, 세 번째는 이제 로컬 이렇게 해서 글로벌, 내셔널, 로컬이라는 세 가지의 레이어로 저희는 세상을 좀 조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분 투자 소셜 벤처 스타트업이 지분 투자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글로벌과 내셔널은 그 문법이 어느 정도 먹혀서 들어가는데 로컬은 지분 투자가 생각보다 잘 먹히지도 않고 이 로컬 활성화시키는 게 지분 투자가 답일까라는 저희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계속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은 지분 투자가 답이 아니라 임팩트 생태계를 로컬 안에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실 수도 있는데 경주 황리단길에서 이제 거기도 두더지 프로젝트 하시는 그 이원중 대표님 이제 그래서 8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시키고 미국 진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저희가 이제 벤처 파트너로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도 얘기하면서 이제 경북의 청도와 상주에 지역 활력타운 짓는 거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씀 주신 코워킹 스페이스와 청년창업과 코워킹 스페이스는 하드웨어고 청년창업과 소프트웨어인데 그 하드웨어는 이제 더함이라는 것과 함께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희가 전담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말씀 주신 그 코워킹과 청년창업과가 우리가 그래도 지역 활력타운 건설에 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안도가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탁상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방금 잠깐에서 저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저희 사업에 한번 모셔서 저희 이제 로컬 팀 한번 미팅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나 괜찮으시면 따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딱 얘기를 해주셔갖고 책이단길 괜찮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 딸 아이의 아빠로서 물론 지금 며칠 전에 4살인데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4살 매운 걸 먹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요즘 친구들은 마라탕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물론 제가 마라탕이 나쁘다, 중국이 싫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K 매운맛을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 스트리트가 있으면 재밌겠다. 그래서 고추빵도 있지만 뭐 떡볶이로부터 이제 매운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청량해서 이렇게 한다면 재미있는 것으로 바로 브랜딩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크리에이터들을 끌어당기시고 투자사들을 끌어당기시는 차원 중에 하나로서 청량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도구에서도 뭐가 제일 좋은지 이거 보면은 계속 여기 있게 된다. 이런 게 좋고. 네, 저는 작년 초에 도구를 이사 왔거든요. 이사 가서 지금 벌써 이제 거의 좀 있으면 2년 됐는데 전 사실 MBTI가 ISTJ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거, 그다음에 서울에 올 때 항상 이렇게 잠깐 거의 한 10초 정도 멍하니 서 있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 사람들이 막 분주히 움직이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도구는 지금 이 시간이 되면 사람 소리 안 들리고 동물 소리가 들려요. 개가 한 마리 짖으면 다 짖고 고양이가 야구한다는 거, 개랑 고양이랑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삶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자연 환경, 목욕탕이 바로 앞에 있어서 주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에 갔다가 하루를 시작한다던가 그다음에 주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좀 러스트한 삶 자체가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도고가 그래도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이라는 산업이 있잖아요. 온천이라는 산업이 있는데 그게 많이 노후화됐을 뿐이지 아직 파라다이스에서 남들이 봤을 때 온천 다 망했다고 하지만 1년에 그래도 30만 명 오거든요. 30만 명이 온다는 건 굉장히 큰 가능성인데 그런 비즈니스로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 플랫폼으로서의 산업적 가치도 있는 지역이라서 저는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고 저랑 같이 매력 포인트가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코워킹 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진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청양이었냐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니까. 사실 한 작년까지만 해도 청양이어서라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 청양에 애초에 연고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 도전 의식이 그곳으로 간 것일 뿐 이제 청양이어서 선택했던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3년째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또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알게 되는 청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좀 살게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진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으로서 창업을 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주신 뭐 이제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흔쾌히 막 오갈 데 없는 저희한테 사무실을 쉐어해주신 이제 뭐 관광거래 PD님이 계시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좀 잘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청양을 살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MBTI가 INFP거든요. 그래서 I만 똑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막 사람 많은 곳보다는 좀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데 살았을 때 훨씬 더 좀 내가 힐링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들이 확실히 시골에서 좀 장점이고 그리고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저는 좀 기회가 아니면 시골이 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서울 살 때는 뭐 예를 들어 도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도장해서 이 정도 벌어서 이 정도 모으면 이 정도 아파트에 살 수 있겠다가 굉장히 까마득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사범을 관장을 열심히 해도 까마득하게 항상 보였었어요. 그 길이. 근데 시골에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모으는 월급보다 집값이 막 더 오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도 체념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답이 안 나온다 도저히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시골에서는 약간 제가 꿈에 그리는 어떤 기획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칠리단길이라는 걸 전 반드시 할 거거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시골에서는 워낙 이런 기회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더라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좀 있었어요. 네, 좀 그런 것들이 장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수 대표님한테 네. 부모님은 어떻게 대표님을 바라보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네. 사실 이전에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을 안 썩이고 굉장히 한 가지 일을 착실하게 열심히 잘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쿨하게 아빠가 보내주십니다. 그래? 약간 무슨 뭐지? 아빠 맞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불안하셨을까. 왜냐면은 그동안 한 번도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 저는 이제 누나가 한 명,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걱정이 없었는데라는 말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랬었다가 이제 그만두고 코로나 때문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 마찬가지로 처음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 부모님은 다 전라북도 익산 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나름 꿈을 안고 이제 서울로 저를 데리고 상경하셨던 케이스였고 이제 아빠 친구들한테 이제 뭔가 그런 걸 했을 때 너 아들 어디서 뭐해? 라고 했을 때 오 청양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 부끄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왜냐면은 서울에서 청청하게 막 이렇게 뭐 잘 살아야 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이 축방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매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좀 이런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요즘 그래도 나름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 또 반대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고 서울에 제가 있어야 되는데 포지션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그럼 한 5년 뒤에 나 내려가면 되냐?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도 또 하나의 어떤 부담과 보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선택을 그래도 잘했다라고 보는 게 그때 만약에 2호전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져갖고 다 그렇게 됐다면 그때는 재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재미있게 제주도에서 1년 동안 놀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에너지로 지금 새롭게 이렇게 가신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소철원 대표님 네. 질문이 하나 있고요. 신학원 대표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정이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태양광 센서 등 이런 것도 만드시고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거를 청양에서 진행을 할 때 솔직히 사기로 하시진 않았을까요? 네네. 그렇죠. 네네. 거기에서 그런 기회 발굴부터 예산 이제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과정에 그런 것들이 처음 뽑은 것처럼 잘 되면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삐끗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내 대표들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돈이 안 불리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서로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한 스토리가 좀 더 듣고 싶어요. 그 최나원 대표님한테는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아까 전에 그 행사 기획 이런 쪽으로도 사실 그 관련해서 오너스가 정말 예쁘게 포장되고 잘 리드할 수 있는 게 그런 해변에서 플리마켓 비슷하게 행사 예고 전시회 이런 것들이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로컬에 가면은 항상 말뚝을 박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 제치고 스타트업 특히나 힐리니언츠 스타트업이 그런 거를 따서 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뭔지.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예산 확보나 아니면 어떤 수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잘 극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면 저는 뭐 사업계획서를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컴맹이거든요, 저는. 근데 뭐 어쨌든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든 해야 돼가 일단 기재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계속해서 표출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국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꾸자꾸 도전을 해보면서 조금 역량을 쌓아나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일보다는 이 지역에 스며들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뭔가 이런 투어를 통해서 조금 이슈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모를 통해서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관계를 맺는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좀 열심히 했고 그런 과정에서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좀 많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좀 알릴 수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정착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네 정도를 좀 알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말 돈을 못 벌더라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미지가 좋게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고 좋은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좀 업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역이라는 곳은 워낙 이 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지금 이렇게 매년 좀 이렇게 성장을 나름 해오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아산시내에 기획회사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고 큰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1차 연도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행사라는 게 주요 사업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조금 알릴 수 있는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 도본천장이라는 그런 풀프마켓 공연하고 결합한 것도 도보 거기가 장항선 직선화 사업 전에 이제 도보온천역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레일바이크로 바뀐 타입인데 거기 앞에 있던 이제 상회 할아버지가 여기 5일장에 있다가 엄청 컸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근데 지금은 레일바이크 타는 사람도 없고 5일장도 뭐
장사는 한두 팀밖에 안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럼 우리가 한번 기획해보자. 마켓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때가 그리고 코로나 이제 딱 직후잖아요. 지역 예술가랑도 저희가 네트워킹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쿠팡 일을 하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연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시기여서 이분들 어차피 우리 사업이 있으니까 이분들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마켓과 지역 셀러의 마켓을 모집해서 하고 무료로 하니까 잘 모집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로컬 아티스트들에게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연비를 드리고 하는 콜라보를 기획을 했고요. 그럼 목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거꾸로 이제 저희가 영업을 한 게 아니라 제안이 오더라고요. DM 같은 거로 연락이 오거나 저희 행사 갔을 때 저희 프로젝트 발표 보고 공무원분들이 명함 주셔서 미팅해가지고 조금 성사가 돼요.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으로만 매출이 한 1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사 용역 대행업이 아니라 로컬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일회성 행사보다는 이제 프로젝트형 이제 행사는 하지만 대행업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로컬의 자원을 활용해서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가 이제 그 마을호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Q&A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같이 여감 좀 나누시면서 대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등님, 저희 이제 저 명함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정도 한번 뽑을까요? 지금이요? 지금 바로 네. 갑니다. 지금 가장 바로. 집중이 좋은 이 시간에 우리 두 분께서 뽑아주시면 일단 저 먼저. 뽑아서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뽑아서 그분이 저기 뒤에 저희가 굿즈가 있잖아요. 초철원 대표님께서 갖고 온 굿즈가 있습니다. 그 굿즈를 바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굿즈에 대한 소개가 네, 소개를 한번 해주셔야죠. 굿즈는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다가 놓을까요? 여기다가? 네. 저 정말 탐나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제 명함은 없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저희가 매장에서 이제 주방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고추 텀블러 떨어진 글씨 텀블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추 소주잔 고추가 누워 있습니다. 네, 저희 매장 컨셉이 약간 이렇게 좀 성캐, 직원들이 다 성캐하고 이렇게 PK 셔츠 같은 것들을 입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캐들 테니스 혹시 치시지 않으시겠지만 네, 해가 강할 때 이런 성캐들도 있고 불캡도 빨간색 버켓 진짜 이거 색감이 되게. 그다음에 저희 그 청양 티셔츠 잠옷으로 입고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자 갖고 오셨으니까 자, 제가 대표님께서 하나를 뽑아주시면 지금 뽑히신 분은 어떤 걸 직접 선택하시는 거 같아요. 직접 선택. 네. 몇 개요? 한 개. 하나. 네. 자, 뽑았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네. 그게 손글씨로 있는 거. 손글씨로 있는 거. 네. 네. 오균수님? 오. 네. 자, 어떤 것들을 선택. 선택을 하실지 어떤 것을 텀블러만. 오, 선물로. 신당한 대표님. 자, 선택하셨습니다. 박준영 박준영 과장님.
이번엔 제가 한번 뽑아봐야겠죠. 이렇게 갖고 보고 뽑으시는 거 같아요. 가리는 게 의미가 없네. 오. 이게 한 명이 하나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정말 잘 뽑으면요. 인테나 살롱 멤버를 제외하고 오셨던 모든 분들이 하나씩 다 뽑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뽑았는데 박준영 과장님이 그럼 과장님이 소주잔 하나 더 갖고 네, 소주잔 하나 더 네, 드리고 그걸 다른 거 선택하셔도 돼요, 과장님. 자, 그러면 자, 이 박스에 갑니다. 지금 이번 포럼하면서 가장 기다리셨던 GD님이 글씨를 너무 못 쓴 것 같아요. 이지유? 배우고 뭐라고?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뽑으신 분이 그거 좀 어디서 해볼까요? 그다음에 행운의 자.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똑같은 걸로 알고 프리 있습니다. 사이즈? 프리 사이즈 아닐 텐데. 엑셀. 엑셀하지. 근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자, 안테나 살롱 저기 해시태그 걸어서 올려주시면 어쩌다고. 자, 그러면은 자, 뽑으셨으니까 캠 모자 2개랑 모자 3개는 내 인증샷. 그러면 여기서 뽑고 들어가셔야 뽑고 돼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3개 남았습니다. 3개. 또 박준영이 또 박준영이 나왔는데 그만큼 또 매연차 많이 네. 박준영님 자 그러면 한번 더 박준영님께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빠삭빠삭해갖고 성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티셔츠 이제 한번 자, 박준영이 그러면 많이 박준영님을 뽑으면 오늘 로또를 사셔야 됩니다. 이덕환 오. 상의를 저희 템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황 대표님 템. 오. 소감이 이쁘더라고요. 쌩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한수진님.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숙박권이 나왔어요. 숙박권. 자, 숙박권은 찬양한 대표님께서 네. 보너스. 네. 그래서 숙박권이 무게 한 개도 아니고 네, 2개 하겠습니다. 2개 한 번에 볼까요, 그냥? 하나 뽑고. 네. 오, 이건 좀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네. 안테나 살롱 멤버가 하면 안 돼요. 송도율. 오케이. 패스. 패스인가요? 네. 패스. 안 오시면 패스. 경품 추천 때도 없으면 패스.
한수진 한수진 과장님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숙박권이 가시는 날을 정해서 말씀을 주시면 네. 예약을 해드립니다. 네, 제가 일단 명함을 드립니다. 에어비앤비 하나, 마지막 이번에는 안테나 썰롱 멤버 되면 준다. 자, 12월 제외, GD 제외하고. 오케이. 안 나왔어. 네? 안테나 썰롱 멤버 안테나 썰롱 되면 멤버 안 넣을게요. 헐. 이것도 실장님. 이거 진짜. 이 사람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초반에 너무 참여가 없어서 제가 막 넣었어요. 명함이 여러 개씩. 네, 오케이. 이번에 만약에 GD 나오면 GD님 드리되 우리 저- 안테나 썰롱 워크샵으로. 심지의 쿠키님. 제 직장 동료. 아니야. 제가 내시는 건 아니에요. 임지훈님. 마지막이에요. 장난 아니구만. 맨 마지막이 장난 아니구만. 자, 마지막입니다. 이덕환님. 이덕환님도 참고로 4번 다 왔던 사람인데. 그래. 연락처 이렇게 주시고 소통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숙박권이나 사실 이런 굿즈를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가 엄선해서 오셨고 한번 전 얘기 들어도 청량 한번 가면 재밌겠다. 칠리단길 뭐 안테나 썰고 같이 이렇게 하면 뭐 재밌겠다. 보너스 도구 괜찮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교류들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또 이제 명함 남용하시면서 또 좋은 네트워크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사진 찍고 자연스럽게